어서 오세요. 영능 뭐 3일은 나왔어. 바로 어서 오세요. 그래서 쓰셨네. 자, 들어올 때는 비디오 키고 들어오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게 습관이 안 된 모양이네. 비디오 안 킨 친구들이 있어. 비디오 켜고 들어오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자, 다시 얘기 좀 이렇게 이제 출석까지 채팅창에 다 기록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나도 그런 경험이 많은데 이제 이 시간 맞추려고 서두르게 되면 깜빡했다. 이거 놓쳤다 라고 하는 것도 정말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그런 거 챙기고 이제부터 2시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출석을 기록한다면 또 출석을 기록하면 이게 나한테 전달이 됐는지 여러분들 채팅창에 뜨는 게 기록된 게 올라간 게 나도 볼 수 있고 여러분들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한 다음에 남은 3분 동안에는 자유스럽게 그런 준비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지금 그런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좀 여유롭게 시간 맞추느라고 서둘렀다면 그렇지. 지금 자유스럽게 여러분들이 장준이 다 준비하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열심히 들어오고들 있어요. 그리고 또 요렇게 좀 슬렁슬렁 출발할 때 질문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야기가 있다든지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보낸 얘기 우리 친구들하고 코치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런 얘기도 이 시간에 같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많은 수업 또 여러분들 일주일마다 만나니까 혹시 2개로 들어와 가지고 하나는 꺼져 있고 하나는 켜져 있는 경우 내가 그걸 다 잘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개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가 꺼져 있는 것은 좀 미안하지만 개인 톡으로다가 개인 채팅으로다가 나한테 알려주면은 그런 상황이구나 확인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2개로 들어온 선수들은 꼭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피치 못한 사정에 의해서 오늘 저한테 좀 익스큐즈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또 개인적인 상황, 오늘 수업에 임하는 개인적인 상황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이런 시간에 개인 채팅으로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늦게 들어온 친구들도 지금 5분이니까 지금까지는 이름을 쓰면은 그렇구나. 그렇지, 저렇게 알려주세요. 지금 이름을 쓰면은 출석이니까 빨리 아차 이름 안 썼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도 불편하고 미안하고 속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이동 중에 수업하지 않을 수 있도록 꼭 수업을 2시간 할 수 있는 거는 꼭 확보를 해주세요. 우리가 비대면 수업하면서 등록금 아깝다라고 비대면 수업하면서 등록금 아깝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이 자리에서 그런 선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나와 만나는 이 시간에서는 등록금 아깝지 않도록 제대로 된 공부 해보자는 게 우리의 각오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등록금 아깝다는 생각을 하는 여러분들이라면은 이 시간에 뭐 이동해도 되나요? 뭐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얘기는 하고 저 얘기는 하고 엉뚱한 거. 우리는 눈을 맞추면서 하는 수업이에요. 비록 인터넷으로 하지만 우리는 눈을 맞추는 수업이고요. 오히려
교실에서 수업보다 여러분들이 토론을 하고자 한다면 더 토론을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을 보고 이름까지 보면서 더 토론을 잘할 수 있는 수업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따로는 철저하게 너무 우리 코치 너무 심해. 그런 거는 심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좋은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니까 그런 건 심해도 괜찮다라고 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착각할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걸 내가 느끼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각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혹시 지각으로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지각했을 때도 지각이라고 해서 이름을 남겨주셔야지 출석이 됩니다. 대원칙은 우리 출석은 기록으로 한다. 채팅창에 올라온 기록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 수업은 기록,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기록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가운데 질문 있을까요? 질문 없으면 우리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한 친구만 제출하지 않고 오늘 제출하게 했던 우리 선수들 모두가 다 과제를 잘 제출했어요. 적어도 내가 잘 제출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점수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잘 제출했다는 것은 처음 하는 서클에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있고 저자의 얘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 강사의 얘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상당수 많은 선수들이 거기에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대화하면서 저자와 대화하면서 강사와 대화하면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과제를 리포트를 제출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선수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대화가 가능한 자기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면에서 감사하게 여러분들의 길을 꼼꼼히 읽었고요. 제가 간단하게 이제 전체적인 오늘 주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우리 가운데는 열심히 예습을 해온, 내가 과제를 내지 않아도 예습을, 왜? 이 주제가 재밌으니까 예습을 해온 친구도 있지만 예습을 안 해온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큰 숲, 오늘의 주제를 살펴볼 수 있는 간단한 그런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런 다음에 오늘도 정말 우리에게 좋은 배움을 나누어줄, 그것을 강점으로 혹은 약점으로 우리에게 나누어줄 그런 또 좋은 강사님들 모셔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뜨겁게 토론해보는 그런 즐거운 수업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아야, 왜 창이 안 열려져 있네? 오케이. 그래. 이렇게 사정을 얘기해 주면요, 제가 오해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교재가 있다면은 교재를 펼쳐 주시고요. 교재가 없어도 뭐 여러분들이 뭔가 적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에서 이런 키워드들을, 특히 예습하지 못한 친구들은 이런 키워드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 강사님들을 맞이하면 훨씬 더 좋은 공부, 또 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발표 토론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박용후라고 하는 저자 강사를 만나게 될 테고요. 그는 이제 일종의 그 커뮤니케이션, 예전에는 언론 홍보, 정보, 이런 표현을 했는데, 하여간 그런 쪽에 커뮤니케이션, 그 대외 홍보, 한국말로는 홍보라는 표현도 많이 하는데, 그런 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자신을 생각을 디자인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생각을 디자인. 생각해봐요. 디자인, 우리 디자인에 대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어떤 개념을 다 가지고 있어요. 디자인 전공자들도 이 자리에 분명히 있을 테고요. 근데 생각을 디자인한다? 산업 디자인? 시각 디자인? 이런 디자인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생각을 디자인한다? 근데 오늘 생각을 디자인해 봅시다 라고 메시지를 가지고 들고 나올 거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사 연구를 하는 우리 친구들이 또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발표를 하는 우리는 박용호 강사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 강사님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그 제목이 오늘 주제 제목이 책에 교재에 소개된 제목이 하트를 보내는 이유와 링크를 보내는 까닭. 하트와 링크에는 대단한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트하고 링크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냥 하트만 보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머물렀던 그것이 기존의 생각이었다고 한다면 링크는 새로운 생각일 수 있는 것이. 하트를 보내는 것이 우리의 관행, 진부한 전통이었다고 한다면 링크를 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새로운 생각의 디자인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 큰 대주제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 이제 소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틀린 질문에 맞는 대답이 나오나 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면서 맞았다 틀렸다 너무 극단적이지 않을까? 물론 맞았다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쓰고 2라고 얘기한다면 틀린 숫자를 얘기했어야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정확하지 못한 판단이었네. 아주 효과적인 판단이었네. 쪽지게 같은 어떤 그런 판단이었다. 너무 후회되는 판단이었다. 이런 표현들은 충분히 가능한데 맞다 틀렸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들 결정이 사실은 생각보다 복잡해. 퍼센테이지적 사고를 해야 돼. 퍼센테이지. 7대3. 이 결정을 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100%는 사실 굉장히 없어. 우리 인생에서 100%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는 천사도 없고 악마도 없어. 우리 모두에겐 다 어떨 땐 천사와 같은 기질이 있고 또 그걸 표현하기도 하고 악마와 같은 기질도 있어.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렇지만 정말 내가 이렇게 착할 수 있었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대개는 우리 안에 다 혼재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들 있잖아요. 재미없는 수업, 이상한 수업에 만나면 여러분들이 다 수업에 소극적이고 아주 비판적이고 또 안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로 만들어질 수 있고요. 신나는 수업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공부 지긋지긋했던 여러분들이 날아가는 수업을 하는 그런 선수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맞았다 틀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너무 집단적인 문화에 익숙해 있는 우리 한국인 대학생들에게는 조심해야 될 지점이 아닐까. 좀 더 섬세해질 필요가 있어. 퍼센테이지적 사고로. 여러분의 정치적인 색깔, 진보와 보수라고 획일적으로 얘기하는데 되게 젊은 친구들이 진보적이지. 진보적이어야지 그 사회가 건강한 것도 맞을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보다는. 새로움에 대한 갈망이 크고 좀 더 이상적이어야지. 그렇지만 그것이 100대 빵, 10대 빵일 때는 위험해. 여전히. 진보라고 하는 수 없어. 왜? 우리 안에도 아주 진보하고 보수적인 특징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어떤 판단을 할 때는 7대3, 8대2, 6대4. 내가 이런 정치적인 지지를 할 때 그 지지의 이유, 긍정적인 이유, 그럼에도 내가 지지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한계는 있어. 문제는 있어를 함께 볼 수 있을 때 선동 정치가에 의해서 우리 사회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않고 나름대로 지지는 하면서도 나름대로 판단하면서 지지해주고 판단하면서 비판할 수 있는 사회적 힘, 시민사회의 힘을 지켜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 수업은 그런 힘까지도 포함하는 수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주제가 틀린 질문에 맞는 대답이 나오나 틀린 질문에 맞는 대답 나올 수 없지. 요거의 포인트는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질문의 방식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질문 중심의 수업이잖아. 질문의 방식은 대단히 중요해. 난 여러분들이 엉뚱한 질문도 환영하거든. 엉뚱한 질문도 정말 환영해. 그래서 점점 노력해야 될 것은 내 질문은 정말 이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그런 질문을 내가 하고 있는가는 계속 물어봐야 될 과제야. 그걸 우리 50년간 아주 잘하는 친구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힘든 친구 분명히 있어요. 그거 가지고 지금부터 평가하지 말자고. 왜?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친구 잘할 수밖에. 그렇지만 한 명도 낙오 없이 이전의 방식을 공부해.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 코치님이 지지해주고 이 수업에서는 그것이 얼굴 붉히고 책 잡히고 창피스럽게 만들지 않는 최소한 그런 신뢰가 만들어진 수업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봐야지. 난 지금 근육이 없어. 생각에 근육은 없지만 근육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게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그런 걸 지지하자고. 그래서 이건 틀린 질문보다 엉뚱한 질문 혹은 포인트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전혀 뜻밖의 방식의 질문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포인트를 얘기하는 굉장히 종합적인 물음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주제가 연결하고 관점을 더하고. 새로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연결과 관련이 되어 있다. 우리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를 얘기할 때 연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는 우리 두 번째 시간에 충분히 얘기했어요. 기존의 방식은 A와 B라고는 두 가지 가지고 연결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당연히 연결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A와 C는 안 될까? B와 D는 안 될까? BDF라고 하는 연결이면 새로워지겠는데 뭐 이런 것들. 이것이 새로운 관점을 더하고 새로운 관점을 더할 수 있는 힘을 생각 디자이너라고 저자는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난 공감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디자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 저자의 포인트는 뭐냐면 당연함을 부정하라는 거예요. 당연함.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이미 자기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 단계에 이미 이르렀어요. 그거는 유치원, 초등학교 때가 아주 황금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늦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더 의도적인 훈련과 노력이 중요해요. 필요해요. 당연함을 부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생각을 디자인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스타팅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걸 또다시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이렇게도 바라보고 저렇게도 바라보고 다면적 접근 굉장히 중요한 것. 그것이 생각을 디자인할 수 있는 힘을 만들게 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저자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관점을 디자인하라. 오늘 이 강사는 저자는 우리 독자들과 청자들과 그런 결론의 주제를 던져주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네 가지 소주제 포인트로다가 기승전결의 얘기를 잘 이끌어가는 그런 박영욱 강사를 오늘 우리가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큰 틀을 배경으로 해서 자, 이제 우리 첫 번째 강사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사님 나오시면 항상 자기소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는 제가 약간 과장된 표현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누구누구 선수, 이때는 선수라고 제가 부르지 않고 강사님을 초빙하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대학생 여러분들은 강사도 될 수 있어요. 학생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강사도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학생이기도 하지만 작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벤처 창업자도 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세상에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내 모습을 단면적으로 학생이라고만 가두지 말고요. 우리 수업에는 강사가 됐다, 학생이 됐다, 학생이 됐다, 강사가 됐다, 선수가 되었다가 강사가 됐다, 강사가 되다, 선수가 되었다. 이런 많은 경험을 시행착오를 통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강사를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성껏 준비한 그 원고 속에는요. 놀라운 관전 포인트를 담은 지식을 나누는 역량, 능력을 담은 그런 글들이 가득합니다. 그런 원고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수업에서 분명히 강사예요. 최고의 강사들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사는요. 류승현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원고를 올리고요.
그러면 그 원고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질문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질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사님 프로가 되셔가지고 우리 선수들 앞에서 학우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자기 소개하고 강연을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관광학부 류순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박용우 고모님의 관점을 디자인하라는 강연을 보고 쓰게 되었습니다. 지식이 힘이 되는 세상, 어릴 적 선생님께 들었던 말입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모르는 것이 있다면 검색을 통해 알아내고 다른 언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등 더 이상 지식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생각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생각을 바라보는 다른 생각 하나가 차이를 만드는 바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제는 현실에 맞게 잠깐만요. 제가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기 위해서 이제 줄을 그은 것은 승현이의 글을 읽으면서 강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이런 포인트 재밌네라고 나름대로 피드백을 만들어 본 것이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피드백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이 시간에 이제 이 피드백도 여러분 같이 보는 것이고 가로해가지고 표시한 글씨들은 제가 가로해서 표시한 글씨들은 제가 피드백인 것이더라. 그래서 그 피드백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면서 승현이의 강연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자, 승현이 네 진행해 주세요. 이제는 현실에 맞게 창의적인 사고, 즉 관점을 디자인하는 사고가 필요합니다. 관점을 디자인하라 말로는 쉽지만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에 적용하기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까지 시험 문제를 풀면서 정답 하나, 나머지는 오답이라는 사고에 익숙해졌고 항상 답을 찾으려고만 했습니다. 이런 습관으로 우리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관점을 달리하여 질문을 먼저 보는, 즉 생각의 시작을 살피는 시작생각의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시작생각은 전제와 과정 그리고 그에 따른 질문으로 정의합니다. 질문은 생각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런 질문을 결정하는 것은 전제라고 합니다. 배달의 민족은 창업자와 직원의 비전이 다를 수 있다. 작은 꿈을 이룰 수 있어야 큰 꿈도 이룰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우아한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의 작은 소원을 빠짐없이 들어주었고 그 결과 직원들은 회사에 대한 최상의 만족도와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그런 시너지 효과로 지금은 대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벤처기업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핵심은 긍정적인 전제가 생각의 방향, 관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전제를 설정한 다음의 단계는 이제 생각의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머릿속에는 잡다한 생각이 가득하여 한 가지에 쉽게 몰두할 수 없습니다. 이를 바로 생각 총량의 법칙이라고 표현합니다. 혹시 배달의 민족의 치물리의 자격 시험이라고 아시나요? 배달의 민족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음식이 바로 치킨입니다. 그래서 닭을 이용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이런 마케팅을 열었고 곧이어 치슐랭 가이드를 만들어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즉, 배달의 민족은 점차 자신만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의 발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핵심은 인간적인 감정,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바로 창의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어떻게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마케팅을 기획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배달의 민족만의 특별한 잡담의 시간 덕분이었습니다. 질문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의미 없는 거창한 질문, 대단한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생각 총량의 법칙을 적용하여 하찮아 보이는 질문을 마음껏 하면서 잡다한 생각들을 해결하고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도 일상에서 마음을 편하게 놓고 하찮은 이야기들을 주고받다 보면
어느 순간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삶의 관성이 만들어낸 당연함을 부정해야 창의성이 생깁니다. 이런 관점으로 살펴보면 많은 것들에 진지해지고 다른 태도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보통 왜? 라는 질문에 원래 그래 라는 말을 사람들이 자주 합니다. 원래의 뜻은 처음부터, 근본부터입니다. 원래 그래 라는 말은 처음에 뿌리를 알아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근본에 집중해서 항상 왜라는 질문을 하다 보면 생각의 폭이 확장되고 내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혹시 애니팡 게임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애니팡 게임은 관점을 디자인하는 것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애니팡 게임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트, 즉 링크를 공유하면 게임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의 방향을 가지고 마케팅의 관점을 바꾸어서 링크를 보내는 이유를 만들었고 2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가졌습니다.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디자인한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는지 또는 바라보는지를 결정하는 사람이 핵심이고 그로 인해 현재 인문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이유이며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기술이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학창 시절 항상 선생님께서 구글 면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며 창의성, 다각도로 바라보는 것을 강조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항상 듣던 말씀 덕분인지 저도 남들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싶었고 누군가 저의 의견을 물어봤을 때 항상 참신하고 창의적인 대답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 수많은 의미 없는 거창하고 대단한 질문, 대답을 하려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아서 생각의 폭이 넓어져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짜내려고 했기에 발전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내려고 하는 순간순간 저는 스스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관점을 디자인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었고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강의를 듣고 시작 생각의 중심으로 단계별로 정리를 해보니 저의 억지로 생각하려고만 했던 문제점을 바라볼 수 있었고 앞으로 제가 관점을 디자인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긍정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것에 집중하며 생각하는 것이라는 배움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생각에 꼬리를 물고 하찮은 질문도 해보고 본질에 집중해보고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등 저에게 생각할 충분한 시간을 주며 생각의 폭을 확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또한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나라 교육의 심각한 현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수업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를 목적으로 시작한 시험이라는 제도가 점차 학생들에게는 본질을 잃고 내가 선택한 외에는 전부 오답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짧은 인생 속에서도 생각을 살면서 사회에는 정답을 맞춰라 보다는 길을 선택해라 라는 순간들이 훨씬 많았고 중요했으며 그 순간의 선택이 익숙하지 않아 당황했습니다. 맞고 틀리고가 없는 문제지만 이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를 항상 뇌리에 생각하여 자신에게 확신을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미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공부했지만 정작 자신의 꿈 하나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 많다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교육의 방식이 이렇게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지하고 앞으로의 세대들을 위해서 사고하는 방식, 즉 창의적인 사고,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 방식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위한 공부보다는 지금의 자율학기제와 같이 자신을 위한 발전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 학습 방법을 더욱더 고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태풍의 사과의 90%가 떨어졌을 때 나머지 10%를 바라보는 능력. 저는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말보단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같은 말로
사람들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능력처럼 우리는 모두 관점을 디자인하면서 흘러가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승현이 네, 감사해요. 여러분 잘 들으셨죠? 고마워요. 자, 그러면 우리 승현 강사님의 발제 강연을 듣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이 가능합니다. 피드백도 좋고요. 이 발표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강점,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준비한 질문 변환 제출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나의 포인트와 승현 강사의 포인트에서 이렇게 대비해 볼 수 있는 어떤 여러분들의 배움의 이야기들, 아니면 승현 강사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들, 여러 가지 다 가능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우리 한번 발표 누가 해보시겠어요? 기독교학부 이다정 발표하겠습니다. 네, 기독교 이다정 발표해 보세요. 네, 저는 발표를 들으면서 유승현 강사님이 유튜브 강의와 책의 내용을 정리해주고 요약해줘서 더 풍부한 내용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대안까지 도출해내는 게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자, 이런 얘기도 우리가 자꾸만 생각하면서 듣자고. 다정이 내가 듣기에는 3가지 포인트 얘기했어요. 요약 정리, 강사보다 더 요약 정리를 잘하신 분 같아요. 강사가 전하는 그 많은 양의 내용을 정말로 다정이 같은 경우는 쏙쏙 들어오게끔 요약 정리 잘 해주셨습니다. 요약 정리도 내공이라는 거 여러분 알죠? 요약 정리도. 요약 정리가 쉽지 않아. 내가 미국에 유학 갔었을 때 처음 이제 대학원, 석사과정 대학원에서 이제 그 교수님을 도와서 하는 강사가 과제 평가를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요약 정리 잘해야 된다. 그게 비판적 사고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신은 400페이지 책, 뭐 200페이지 책도 두 쪽으로 다 요약할 수 있다고 아주 겁을 주면서, 그게 맞는 얘기거든. 요약 정리가 어려워. 다 쓰고 싶거든. 다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 특히 공감하는 책일수록 400페이지를 갖다 어떻게 두 쪽으로 요약을 해. 불가능이지. 근데 그런 걸 해낼 수 있는,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고. 다정이가 얘기한 것이 승현이의 이 글에는 요약 정리가 기가 막힙니다. 나도 공감해, 다정이 생각이. 두 번째, 자기 이야기를 어떻게 잘 담았어, 이렇게. 자기 이야기하고 이 강사가 전하려고 하는 얘기하고 아주 믹스가 잘 돼가지고 정말 퍼펙트한 조화입니다. 이게 좋은 글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승연스럽게 뭔가 승연스럽게 글을 써보라고 하는데요. 이건 쉬운 게 아니야. 뭐 잘했구나, 이 정도가 아니야. 이 과정까지 가는 게 사실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데 이걸 다 같이 노력하자. 이런 것이 힘든 친구들 이제부터 시작하라고.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여러분이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이거가 생각의 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 경험치하고 이 주제하고 어쩌면 이렇게 믹스를 잘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 적용. 적용. 그지? 적용. 대안, 제시. 이런 내용들이 우리 승현 강사님에게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걸 이렇게 딱 부러지게 또 이렇게 나름대로 평가해 볼 수 있는 다정이의 내공도 상당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정이처럼 내공이 상당한 친구들만 발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공이 허약한 친구들도 우리 수업에서는 언제든지 발표가 가능하고, 그 허약함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 또 그 줄충함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지나친 위축은 아까 잡담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수업은 잡담처럼 하자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끼가 발휘돼서 잡담처럼. 자, 그 다음 또 누가 발표해 보겠어요? 엄마, 엄마. 예, 기회 드릴게요. 그리고 계속해서 또 기회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의욕이 넘쳐날 때는 제가 한번 발표한 친구들은 좀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친구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의 홍윤아.
제가 생각했을 때 류승현 강사님은 아까 이다정 선수분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학창 시절 이야기를 들으면서 구글 면접 얘기를 들으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저희한테 들려주면서 어려웠던 얘기를 좀 더 쉽게 풀어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자아 성찰을 하면서 이거를 그냥 강의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에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정확히 짚어줬던 것 같고, 개인적인 그런 방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방향까지 제시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했던 점이 제일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윤아도 그 다정이의 그 맥락과 유사하면서 굉장히 학창 시절 때 예전에 들었던 얘기가 이 주제와 관련된 그걸 끄집어낼 수 있는 거,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게 또 듣는 우리 청자에게는 정말 더 이렇게 설득력 있게 와닿는, 쉽게 와닿는 그런 힘을 느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숙제 하나 해치우는 그런 공부를 한 친구가 아니라, 저 친구가, 이 공부는 저 친구가 진짜 자기 미래에 뭔가 연관시켜서 정말 저 친구는 이 공부 가지고 정말 그런 공부를 하는구나라고 하는 하고 싶은 공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공부. 그것이 윤아 느끼면은 아주 분명하고 확연하게 우리 승현 강사의 발표에 드러났습니다라고 하는 거. 아주 좋은 피드백. 또 건강학부 안지영 발표하고 싶습니다. 네, 지영이 발표하세요. 일단 내용 자체도 물론 훌륭했지만 이 글의 특성은 문단을 나눠서 글을 작성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 중 하나라 생각하는데요. 문단을 나눔으로써 이렇게 읽는 사람의 편의도 고려하고 가독성도 높였고, 그리고 문단을 이렇게 나누니까 그 문단별로 각자 중요한 그 내용들, 이 승현 강사님이 드러내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문단별로 딱 이렇게 드러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지영이도 아주 재밌는 또 포인트에 이 원고에 그리고 원고를 기초로 해서 발표를 했으나 발표의 장점을 포맷에 대한 얘기. 포맷도 굉장히 중요하지, 그치? 포맷이 결국 생각을 담아내는 형식이었으니까. 문단 나눈 거. 여러분들도 습관적으로 두 쪽을 하는데 문단 나누지 않고 두 쪽을 다 쓰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거보다 내가 발표를 한다 했었을 때 막 헷갈려. 눈 놓쳤다가. 근데 문단을 잘 나누는데 그 문단이 논리적으로, 요 태명에서 이런 포인트인가 요만큼 문단. 또 그런 다음에 새로운 어떤 논리 전개에서 또 새로운 문단 해가지고 논리적인 흐름을 문단의 형식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다 설명하니까 우리가 눈으로도 따라 읽고 있는데 따라 읽는 것도 가독성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런 어떤 형식적 발표가 이 발표를 더 파워풀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 저 100% 공감이 됩니다. 이런 것들 벤치마킹이에요. 나랑 상관없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얘기들이 이 토론회에서 나오게 될 때, 나도 이제 앞으로 과제를 저런 식으로 해봐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느끼는 강점들 있잖아요. 그런 걸 얻는 거예요. 그게 토론 수업의 즐거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한 친구만 더 들어볼까? 경찰학부 박하은. 자, 두 친구의 목소리가 나왔으니까 두 친구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하은? 손 들었나? 네. 그 다음에 네. 또 누가 손 들었지? 서영이. 그럼 하은이하고 서영이 하겠습니다. 일단 경찰학부 박하은입니다. 네. 일단 글 자체가 시사점과 그 글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것도 많았고, 일단 저는 글을 썼을 때 책에서 이때 주어졌던 4가지 주제를 그냥 형식적으로 거기에 대한 거를 순차적으로 적었는데, 이 친구는 그냥 전체적으로 통찰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그냥 순서에 상관없이 그냥 자신의 느낀 점을 이렇게 나타냈다는 게 강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내가 비밀을 하나 공개하면은 하은이도 이번에
과제를 냈고 하원이도 굉장히 잘했더라고. 하원이 글도 굉장히 파워풀했어. 근데 하원이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포맷에 대해서 하원이의 성찰은 굉장히 좋은 성찰이야. 강사의 주제 선택, 소주제 방식, 그 분류의 방식의 흐름을 저는 따라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이제 이렇게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우리 강사, 승현 강사 같은 경우는 완전 다 휘어잡았어. 그냥 그 형식의 흐름을 따르지 않지만 더 어떤 면에서는 맥을 꿰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걸 되씹었지. 자기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글을 보면서 저 친구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건 내공이 있어야지 강화하는 거 맞고, 심지어 나도 되게 진행을 갖다가 왜 저자만큼 강사만큼 그 분야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이제 교재로나 아니면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때는 그 틀을 되게 이렇게 활용해 가지고 글을 만들어내는 것이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나쁘지 않은 습관인데,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거, 그건 내공이 맞아. 하원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내공이 저 글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맞아요. 또 서영이? 사회복지학부 이서영입니다. 저는 유승현 강사님의 글을 보고 대부분이 지식을 힘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식을 힘으로 보려고 하지 않은 것이 되게 강의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처럼 관점을 바꾸어 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표현이 되게 건강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신의 경험에서 다각도로 바라보는 창의적인 관점이 생각을 짜내려고 했기에 발전을 느낄 수 없었던 경험을 강의와 비교해서 성찰하고 적용한 것이 잘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은 물론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발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듣는 사람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끌었던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얘기 같은 경우는 이 글에는 스케일이 참 크네. 사회적 이슈까지도 나름대로 승현 강사가 끄집어내가지고, 우리가 종종 한국교육 얘기할 때 남 탓하는 듯이 한국교육 얘기하는 그런 글을 만들 때도 있어. 남 탓. 근데 서영이 얘기하는 이 글은 건강한 글일 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글일 뿐만 아니라 스케일이 크다라고 하는 거. 뭔가 이런 이슈는 정말 나 하나 코치한테 제시해가지고 좋은 점수 맞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한번 확인해가지고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 우리 사회에 이런 지점은 좀 확산시켜가지고 같이 고민을, 나는 뭔가 변화와 개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포인트에까지 이 주제를 오히려 박 강사보다 류 강사가 더 이렇게 확대시켰던 어떤 그런 심 같은 것도 서영이 지적처럼 분명히 이 글 속에 있는 게 맞고요. 서영이 얘기가 재밌는데 건강함이 느껴지는데, 건강함이란 이런 표현 참 좋은 거예요. 좋았어요, 나빴어요 이런 것보다는 그 표현이 서영 같은 건강함이라는 표현. 이건 또 다른 우리에게 또 다른 생각을. 그래서 아까 승현이 글 속에서도 시작 생각이라고, 시작 생각, 생각의 생각. 지식이 힘이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관심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지식이 힘인가를 물어야 되는 시대가 되었거든. 데이터의 양의 지식, 암기해서 하는 그런 지식은 스마트폰에 다 담겨져 있으니까 검색자라고 활용자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을 분석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고 그러한 지식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하니까 지식도 이제 단순한 게 아니라 아는 것이 힘이다. 이 아는 것이 단순하게 아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잖아. 의사 선생님도 단순한 진료, 감기예요. 그럴 때는 감기 환자의 보는 증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수억만 명의 데이터를 갖다가 AI가 해가지고 그 AI 선생님한테 딱 가면요, 명이라고 하는 강진이 잡아내고 감기에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보다 더 좋은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어. 그런 지식의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어렵게 의사 선생님 공부하고 나서 도태될 수 있는 그런 시대. 우리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것이 지식의 단순한 지식이 아닌 새로운 지식을 던져보는 그 발표가 좋았습니다라는 서영이의 날카로운 피드백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분석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한 달 안에 그 강사의 주제 내용이 사실 다 들어가 있어. 사실 쉽지 않은데 선생님 얘기도 들어가면서 지식이 힘이 되는 세상. 근데 기술이 발전하면 모르는 것이 있다면 검색하면 내가 지금 설명한 그런 얘기잖아, 그지?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지식인가를 물을 수 있어야 되고요. 이제는 번역까지 되면서, 그러니까 이 지식은 이제는 글로벌 레벨에서도 가능하더라고. 하버드, MIT의 최고의 지식도 이제 번역이 다 되니까 그런 것도 접근 가능하니까 지식의 힘이라고 하는 지난 진부한 지식에 대한 얘기는 out of date. 생각을 바라보는데 다른 생각 하나가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요 지식이 무엇일까? 생각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관점을 제안하는 새로운 생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박용호 씨가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갖다가 지금 몇 줄에 5줄에 다 담았어.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딱 전체 그림 하나 딱 그려주고 난 다음에 디테일에 들어간다면 이 예습을 하지 않은 친구들도 진지하게 이거를 보는 친구들도 따라가기가 굉장히 쉽겠지. 이런 포맷 굉장히 좋은 포맷이야. 그런 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상생활에 그러니까 뭔가 나이브하지가 않아. 이론은 참 좋은데 실천적으로는 느낀다고. 근데 이런 느낌은 뭐냐면 우리의 지난 방식의 학습이 이걸 더 어렵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경험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 생각의 습관을 길러단다. 이런 것들은 승현이의 키워드. 근데 이런 키워드를 만들어서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한다면 우리 듣는 사람들이 오래 간직해. 그리고 이런 걸 만드는 것이 내공인데 이거 쉽지 않아. 나한테도 쉽지가 않아. 나도 지금도 계속 노력해야 돼. 여러분들에게도 쉽지가 않고. 시작 생각 하나의 새로운 개념한테 우리 딱 던져주잖아. 생각을 하기 전에 그 생각의 전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정말 중요하고 시작 생각이라고 저 친구가 얘기했네. 재밌는 표현이네. 그러면서 이제 배달의 민족, 아마 승현이는 배달의 민족의 아르바이트한 경험이 있거나 배달의 민족의 가족이 인볼브되어 있거나 배달의 민족을 오늘 우리한테 홍보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 그런데 이런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비슷한 또래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취업에 대한 생각도 하니까 이런 얘기들이 더 들어가. 근데 최근에 배달의 민족이 또 안 좋은 뉴스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하면서 너무 로맨타이즈 시키는 것도 내가 얘기하잖아. 너무 천서화 시키는 것도 너무 악마화 시키는 것도 우리는 항상 균형 잡고 읽고 또 발표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쏙쏙 들어가게 하는 얘기고 또 생각의 총량 법칙이라고 하는 거 이런 얘기도 재밌잖아요. 그죠? 재밌는 것을 잘 끄집어냈고 재밌게 표현하고 있고 자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 컴퓨터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 줌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 결국은 그런 걸 활용해서 소통하는 그 역량이 문제라고 하는 거 이게 다른 얘기야.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인간 중심 아니면 사람이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문제고 거기에는 창의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서 우리 수업에서 적용되는 얘기. 배달의 민족에서 이러한 말랑말랑함이 직원들과 또 관리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랑말랑한 토론이 말랑말랑한 아이디어 회의가 모아질 수 있었던 것은 잡담의 시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좀 편하게 쫄지 말자. 우리 구호 외치냐 쫄지 말자. 그게 바로 잡담의 시간의 의도하니까 쫄지 말자. 쫄면 창의적일 수가 없거든. 또 지나치게 잘하려고 한다면은 창의적일 수가 없다. 적당히 잘하려고 할 때 창의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거. 근데 우리 수업은 지나치게 잘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도 이게 즐거운 고민이야. 지나치게 안 하려고 하는 선수들이 많을 때도 코치로서는 고민인데 지나치게 잘하려고 하는 선수들이 많을 때도 고민이야. 그럴 때는 잡담의 시간을 여러분 스스로가 집어넣으라고. 잡담의 시간. 그게 사실은 더 잘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생각. 그럼 달랑 얘기했던 달락 하면서 포인트 달락을 만들면서 자 부정해야 되는데 그 부정에 대해서 강사보다 더 좀 삶의 관성이 만들어낸 당연함을 부정하자. 그지? 참 재밌는 표현이고 중요한 표현이고 그 강사가 얘기하는 것 같다. 더
더 강사스럽게 만드는 거.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승현이 얘기를 잘 집어넣잖아. 원래 그래도 사실 원래 그런 것이 뿌리를 사실 얘기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오남용하고 있다. 그래서 왜라고 하는 질문은 창의성하고 절대로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왜라는 질문할 수 문통을 낮추잖아. 쫄지 말고 내가 열내면서 얘기하더라도 뭔가 궁금할 때는 질문이 가능한 얘기를 갖다 계속 여러분들의 신뢰를 사기 위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 그러면서 앵이빵 얘기하고 그거는 이제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 누구지? 이걸 기억하는 거야. 끄집어내는 거야. 학창시절에 선생님이 그 선생님도 참 나와 같은 그런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 우리 친구들한테 좀 진부하지 않은 입시라고 하는 어떤 그 제한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수들이 뭔가 좀 이렇게 창의적일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한 좋은 선생님이 아니었을까 내가 상상을 해보는데요.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런 멋진 주제일 때 내가 잡담을 하기가 힘들어졌던 자기. 때로는 모든 창의는 자식을 출산시키는 고통이 필요한 것도 맞아. 그런 고통 없이 예술적 창의성이라 나오지 않는 게 많은데 그냥 너무 고통스럽게만 가는 그거. 그러면서 좀 헐렁헐렁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있을 때.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한다고. 샤워하는 시간에 창문을 열어다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편안하게 샤워할 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지점의 포인트. 그래서 생각을 짜내야 하는 거. 이것도 필요하고 이거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야. 생각을 짜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지. 그지? 그랬을 때 그런 문제를 갖다가 지금 승현이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자, 그러면서 이제 가지고 할 수 있었다라 이런 얘기들도.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이 크네요. 그리고 남 탓하는 그런 글이 아니었어요. 이런 강의가 나한테는, 왜냐면 내 안에 그런 부분에서 내가 지난 교육을 통해서 혜택도 있었지만 혜택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혜택이 없었던 그거에는 지난 방식, 진부한 방식은 이런 생각을 디자인하기에는 너무 하나의 답과 또 답을 전제로 한 시험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한계가 떠올라진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거예요. 창의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 순서를 만들어 1등부터 100등까지를 해야 되니까 그냥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처음의 목적은 그러지 않았을 땐 지금의 우리의 목적은 공정해야 되고 컴플레인 없어야 되고 가장 좋은 건 OX야. OX는 뭐 딱 부러지니까. 아니면 1, 2, 3, 4.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만들어가는데 한편을 일조를 하는 거예요. 공정보다 창의를 때로는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요구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거든. 정답 맞춰봐라 보다는 길을 선택하라. 이것도 승현이의 표현인데 재밌지 않아요? 또 다른 친구는 하은이는 서영이는 다른 표현도 가능해. 그렇지만 이 표현을 끄집어낸다라고 해서 창의적인 거죠. 교육이 미래를 준비하게 만드는 것인데 기존의 교육을 했었을 때는 뭔가 더 경직되어져만 가는 생각을 디자인하기보다는 빨리 뛰어가가지고 규정된 그 답을 맞추기에 급급한 그런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안타까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수업은 그걸 바꿔보자는 지금 개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상당수의 많은 선수들이 이 개혁에 지금 즐겁게 동참하고 있는 것이 우리 수업의 즐거움이에요. 강점이에요. 그리고 이런 수업을 만났을 여러분들 최대한 그런 경험을 해가지고 최대한 뭔가 일어나 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대안까지 제시하잖아. 자율학기제도 명암이 있어. 준비되지 않은 자율학기제는 시간만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시간만 죽이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자율학기제는. 그렇지만 그 취지, 근본적인 취지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다양하게,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시험 하는 이 속박에서 쥐어짜내금 만드는 이런 데서 좀 널널함을 줘가지고 잡담 시간을 줘가지고 이 잡담 시간이 우리 학생들이 다시 쥐어짜낼 수 있는 내공을 길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우리 학교에서 주는 돈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고 좋은 대안이. 그러면서 많은 친구들이 이런 얘기 나도 감동받았거든. 여러분도 감동받았잖아. 많은 친구들 이런 얘기를 우리 글 속에 많이 담아 넣게 될 가능성이 많아. 그것도 괜찮아. 그래서 그거는 보통이야. 딱 요 몇 가지만 인용하잖아. 근데 이 얘기가 결론에서 굉장히 파워풀하게 다시 한번 리프레시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우리 친구들 다 지금 준비하고 있지요. 그 길을 가는 시작은 관점을 디자인하자고 하는 박용우 저자의 생각에 우리도 한번 눈을 떠보는 것이고 한번 우리도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저자를 인용하면서 자기 생각을 그 오소리티에 집어넣어 가지고 강화시키잖아요. 굉장히 좋은 글이에요. 어쩌면 나도 이런 글을 쓸 수 없는 글일지도 몰라요. 평가는 이렇게 요란하고 하고 있지만 소설가하고 평론가하고는 다르잖아요. 선수하고 코치와는 다르잖아요. 사실은 나도 이런 글을 쓰기가 힘든 글이에요. 근데 정말 좋은 글을 써가지고 여러분처럼 내가 충만하게 이거를 통해서 많은 지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승현이 수고했고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좋은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승현이 고마워요. 자, 우리 시간이 지금 9시 57분이거든. 9시 57분이 한 10분간 우리 쉬었다가 사실 오늘 대기하고 있는 강사님들이 너무 많아. 뭐 사실은 승현이 말고도 좋은 글들이 너무 많거든. 근데 약간 양보다 생각의 총량법칙은 양보다 하나하나를 통해서 열과 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훈련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하여간 흐름대로 시간의 흐름대로 가고요. 쫓기지는 말자고요. 자, 9시 58분이니까 우리 10시 8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어요. 그리고 헤어지기 전에 여러분 가운데 늦게 와가지고 지각이라고 적지 못한 친구 있다면 깜빡했거든. 지각이라고 지금 헤어지기 전에 적어놓길 바래요. 그 다음에 만났을 때는 다 결석이 되니까. 자, 그럼 우리 잠깐 쉬어요. 8분에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자리에 돌아왔으면 다시 비디오 켜고 비디오로 나는 여러분의 출석을 확인합니다. 홍승환 비디오 켜시고 돌아왔으면 비디오 켜시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 질문이 와서 그런데 2교시 출석은 결석에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2교시에 들어오게 되면 1교시에 들어오지 못한 경우에는 결석입니다. 그리고 1교시에 늦게 들어왔을 때는 지각이라고 이름을 명시해야 되고요. 이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은 다 결석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그런 단순한 지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묻고 할 필요가 없는 정말 단순한 운영 원칙이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 두 번째, 같은 책을 읽어도 참 인간은 참 만물의 영장이 맞아요. 우리의 시선과 관점들은 정말 다양하고요.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경험해 보자고요. 그 다양성의 힘과 다양성의 풍성함을 계속 우리가 경험해 보는데 두 번째 강사님 초대하도록 하겠고요. 자, 왜 그 화면이 꺼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화면이 꺼져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꾸 화면을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개인톡으로다가 그런 사정을 나한테 얘기하고 허락받아야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비디오 켜주세요. 비디오 켜달라고 하니까 안 켜지면은 나는 오해해요. 이 친구가 자리에 지금 없구나. 그런 오해를 합니다. 그러지 말고 비디오는 다 켜고 그런 다음에 상황이 있으면은 허락받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너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 수업에 한 친구도 나고 없이 우리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다 좋은 수업을 경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현아야, 아까부터 비디오 올리는데 왜 비디오가 아직도 안 켜져? 현아야, 빨리 비디오 켜봐. 왜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비디오를 켜. 그런 얘기는 안 통하지, 현아야. 네가 대학생이고 일단 내가 얘기했지. 지금 나가가지고 컴퓨터를 다시 껐다가 다시 켜봐. 그런 얘기 내가 100번도 더 얘기했잖아. 그렇게 뭔가 나도 컴퓨터 이상이 있어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현아는 지금 나가세요. 줌에서 나가가지고 다시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컴퓨터를 켜가지고 다시 들어와 보세요. 그리고 얘기하잖아, 그지? 내가 여러분들하고 집중하고 그럴 땐 백석톡을 보기가 어려우니까 필요하다면 채팅창으로 하고 백석톡은 친구들의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백석톡에 올려주시고요. 중간이 아니라 쉬는 시간이 있었잖아. 쉬는 시간에 그런 걸 점검하는 거지. 중간에 나가라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 스마트폰이나 그런 것이 긴급 문자 올 때는 튕겨져 나갈 땐 당황하지 말고 다시 들어오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뭔가 이상이 계속 소리가 안 들린다, 뭐가 이상이 있다, 아니면 지금처럼 컴퓨터가 작동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럴 때는 리프레시 껐다 다시 켜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일 때가 많거든. 스마트폰이든 컴퓨터든 그럴 때는 나가가지고 그걸 껐다가 다시 돌아. 그게 시간이 한 5분, 6분 걸리더라도 그거는 여러분 탓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최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혜주 강사님. 네. 혜주. 이거 올릴게요. 네. 자, 소개하고 발표해 주세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저는 관광학부 항공서비스 전공 박혜주입니다. 관점 디자이너 박용호 대표님의 강연은 저에게 3가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내 잠깐만 꿈에 넘어가기 전에 네. 잠깐만. 내 입장에서는 이런 센스는 참 고마운 센스. 일단은 우리 수어, 그다음에 이게 사주차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그 타이틀 제목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말이 필요 없이 이 원고 속에서 모든 정보를 간결하면서 다 소개하는 거. 이건 굉장히 여러분이 사회생활할 때도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내가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 문서를 체크하는 누군가에게 뭐 직장생활 때 상사겠지 그런 분들한테도 깔끔하게 잘 했네라고 하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거는 좋은 센스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에다가 자 나름대로 이런 어떤 타이틀 제목을 잡아보고 그런 다음에 내가 항상 학보를 출석부에 학보가 되어 있으니까 학보를 기록해 주세요 했는데 이름만이 아니라 이렇게 학보를 적어가지고 그리고 뭐 이제 다른 데서는 이런 거 많이 쓰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포맷 자체는 FM 아주 좋은 포맷이라고 하는 거 뭐 격가지 얘기지만은 그거 한 가지 앞으로 하는 친구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역시 이 글에서도 줄 키고 피드백한 내용들 여러분 눈으로 읽으면서 같이 따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혜주 진행해 주세요. 네, 저는 관점을 디자인하여 변화된 세상을 바라보기라는 주제로 글을 다시 한번 쓰게 되었는데요. 관점 디자이너 박용호 대표님의 강연은 저에게 3가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내 꿈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강연을 시작하면서 박용호 대표님께서 처음으로 저에게 하신 질문은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잠깐만 우리 지켜보는 친구들은 다 음소거해 주세요. 승원아 영상은 켜고 끄고 자 됐습니다. 이 질문이 저에게는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저는 그 질문의 대답으로 막연하게 꿈꾸고 있는 항공 승무원이라는 답변을 떠올렸습니다. 아마 저와 수업을 함께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형화된 답변을 떠올리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틀에 박힌 답변보다도 자신의 꿈을, 자신의 직업을 구체화하여 표현하는 것이 성공하는 자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 예로 세계적인 향수 개발자인 크리스토프 로다미엘은 이 질문에 향수 개발자나 조향사라고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공간에 부유하는 공기 입자에 감정을 입혀 재조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1400개의 향기 음반으로 향기를 작곡하는 향기 작곡가입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또 하고 싶은 일을 가장 멋지게 표현하는 것이 자신의 일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 또한 앞으로는 저의 꿈을 소개할 때 막연히 승무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 특별한 공간에서 승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비스함으로써 감동과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 하늘 위 안전요원이 되어 승객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라고 제 꿈을 구체화하여 표현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질문의 중요성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질문하기를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영상 속 기자회견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주었지만 선뜻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어 침묵만이 흐르다가 중국 기자가 아시아를 대표해서 대신 질문해도 되겠냐고 하여 결국 발언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한국 기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들을 타이핑하느라 바빴지 정작 그 속에서 의문점을 찾고 질문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그들 자신의 질문이 허접하고 또 해서는 안 된 질문은 아닐까 하는 걱정과 불안이 있어서 선뜻 질문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인들이 질문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한국인들은 정해져 있는 답을 찾기 바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자면 저는 대한민국의 교육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학에 오기까지 초중고등학교 12년 동안 본 시험만 하더라도 정해진 답을 찾아나가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또한 강의식 수업으로 진행되어 학생들에게는 선생님들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곧 답이고 그대로 암기하여 시험을 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생각하고 질문하는 힘보다 암기하여 답을 찾아내는 것에 강한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교육 방식은 대학교 때까지 쭉 이어져 오는 경우도 많은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섭과 융합적 사고 수업이 제 인생의 수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시험을 위한 또 학점을 위한 수업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성을 잡기 위한 이 수업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일방적으로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내용만 받아 적고 학습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 함께 줌을 통하여 소통하고 또 교제하고 질문하고 발표하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굉장한 감격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학습이고 교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1, 2교시 수업인데다가 줌까지 켜야 하는 상황이라 부담이 컸지만 수업을 듣다 보니 이 수업을 통해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워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깨달음은 전제 설정의 중요성입니다. 성공의 바탕에는 절실함이 있습니다. 절실함을 진화시키는 사람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된다고 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을 안 된다고 하면 무조건 안 되는 것이며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방법을 찾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핑계를 찾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으로 바라볼 때 전제 설정에서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한계가 없지만 부정적인 사람들은 한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긍정적인 사람들이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코로나19로 인해 오랫동안 꿈꿔왔던 승무원이라는 꿈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늘길이 닫히면서 항공산업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직자가 된 승무원들도 많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승무원의 업무를 AI가 대신하게 되어 인원이 대폭 줄 것이라는 불안함과 동시에 코로나까지 터지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나니 제가 지금 헛된 걱정을 하며 성공의 길과는 먼 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공의 바탕에 있는 간절함과 절실함, 긍정적인 마인드 모두가 사라진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강의에서 말하길 4차 산업은 기술이 아닌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IT 기술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 속에서 인간적인 감성과 사람들과 호흡하는 기술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것이라는 걱정과 불안보다 내가 기계가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비전을 꿈꾸며 성장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아닌 사람이 중심입니다. 기술은 사람의 행복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수고한 박혜주 강사님께 한번 박수로 우리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사함을 표현하고요. 자, 아까 승현이 강사 발표에 참여했던, 손을 들고 발표에 참여했던 친구들 말고 이제 또 새로 발표하고 싶은 친구들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앞에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번에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혜주 강사에게 직접 질문해서 강사를 통해서 또 답을 듣기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유의 궁금증, 질문이 있다면 그런 얘기들도 누가 좀 발표하면은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자, 누가 발표해 보시겠어요? 경상학과 김지혜 세 사람 소리가 들렸어요. 내 귀에는 경상학부 먼저 들렸으니까 그 다음에 사회복지도 들렸고 뭐도 들렸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 순서를 한번 해봅시다. 경상학부 누구였어요? 김지은입니다. 네, 지은이. 네. 저는 일단 혜주 강사님께서 꿈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여 시선을 집중시킨 부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혜주 강사님의 장례를 풀어서 예시를 말해준 것도 좋았고 문단별로 첫 문장의 요점을 말하고 근거를 뒷받침한 부분도 굉장히
이해가 잘 된 것 같아요. 조목조목 세 가지 지은이 얘기한 거, 다, 우리 모두 많은 친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피드백이었던 것 같아요. 또, 그 다음에 사회복지 누구였지? 사회복지학부 김예린 발표하겠습니다. 네, 일단 예린. 먼저 해주 강사님께서 세 가지 깨달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신 게 되게 좋게 보았고요.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을 약간 조향사의 예를 들어서 대답한 게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신이 꿈꾸고 있는 직업에 이제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점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생각한 것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예린이도 그 세 가지 깨달음, 그지? 이런 부분에서 정리가 또 나름대로 독특하고 인상적이야, 그지? 세 가지 깨달음. 저자는 저자의 나름대로의 1, 2, 3, 4, 5라고 형식이 있었는데 해주는 해주 나름대로 이 글을 소화해가지고 하고 싶은 공부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수고를 하는 목적은 배우기 위해서잖아. 그리고 그 배움이 내 삶에 뭔가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 우리가 이런 대학 생활을 하고 또 수업 활동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인데 해주는 아주 클리어하고 복잡하지 않게 이 과제를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 속은 머리에만 있는 어떤 사변적인 배움이 아니라 근데 현실은 굉장히 지금 두려운데 이렇게 내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새로운 개념으로 도전해 봐야지라고 하면서 이 숙제 하나가 내가 지금 사실은 두려움에 있는 이런 걸 갖다 새로운 통찰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같은 고민을 쭉 하고 있는 우리 많은 친구들한테도 뭔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임팩트를 줄 수 있는 It takes a whole village to raise a child. 아이 하나 키우는데 마을 공동체가 다 같이 이렇게 관계하는 것이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스테레오타입 교수님은 가르쳐주고 우리는 배우고가 아니라 해주도 가르칠 수 있을 때는 가르치고 함께 배우고 또 예린이도 가르칠 수 있을 때는 가르치고 함께 배우고 발표자로서 가르치고 함께 배우고 또 질문 피드백을 주는 사람으로서 가르치고 함께 배우고 It takes a whole village. It takes a whole class to raise a visionary 백석 student. 꿈 많은 백석 대학생을 raise, 길러가는 데 있어서는 공동체, 학습마을, 우리 모두 50명이 다 함께 가는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험이 아주 지금 성공적이고 또 그 다음에 또 하나 목소리 아까 있다고 그랬죠? 그죠? 누구지? 또 목소리 둘이 있네. 둘 다 시킬게요. 사회복지가 먼저 들렸어요. 누구죠? 한가영이요. 사회복지에 가영이 좋아요. 저는 박혜주 강사님의 글을 듣고 청자에게 질문을 하여 이제 박혜주 강사님이 생각을 먼저 드러냈고 그리고 세 가지 깨달음을 말하면서 강연에서 말한 내용과 다른 예시를 빗대어 설명해 주어서 되게 인상 깊게 들었고요. 그리고 이 수업에 자신의 소감도 얘기해줘서 잘 개인적인 생각을 드러내줬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특별히 그 앞에서는 이제 항공 승무원 꿈을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지, 솔직한 얘기지. 그리고 또 우리 수업에 대해서 또 해주가 느끼고 있는 아주 구체적이면서 그런 얘기들, 그런 것들이 아주 설득력 있게 가영이한테 들려줬고 또 재밌었다라고 하는 얘기. 그것도 좋은 피드백이. 또 한 친구도 목소리. 관광학부 박수연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도 질문을 할 때 제 질문이 어리석은 것은 아닐까, 잘못된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망설여지고 있었는데 강의를 듣고 두려움을 떨쳐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박혜주 강사님과 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코로나19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점을 본받고 싶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느끼세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보면은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들으면서 간단간단한 노트를 하면서 질문이 워낙 많은 얘기들을 물어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질문하는데 굉장히 좋은 학습 태도예요. 뭐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리고 그 모든 활동들은요 코치를 좋게 만드는 활동이 아니고 내가 커갈 수 있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고 좋은 훈련을 쌓고 있고 좋은 배움을 더해가는 그런 부분들 이거 굉장히 대학생답고 좋은 어떤 포맷의 어떤 세미나 수업의 한 형태를 여러분들이 잘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너무 흐뭇했는데 이번 시간에 너무 감사하고요. 또 아직까지 한 번도 발표하지 않은 친구들 중에서 또 질문하거나 피드백 주거나 하고 싶은 친구 있으면 손들어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범학부 사범학부 문화라고 김태현 발표하겠습니다. 자, 문화람 얘기 들렸고요. 그 다음에 굵직한 남학생 목소리, 선수 목소리 들렸습니다. 그렇게 순서로 가겠습니다. 하람이 먼저. 저는 사범학부 문화람입니다. 저는 그 박혜주 강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각단 도입부에서 자신의 깨달음을 먼저 정리해주면서 뒤에 내용이 조금 더 예상이 갈 수 있도록 발표해주는 점이 좋았고 또 자신의 꿈이나 그에 따른 생각을 그 강의 속 내용이랑 연결해 제시해서 이야기가 쉬웠어요. 그 다음에 혹시 질문도 해도 되나요? 그렇지. 질문을 듣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쯤에서 승무원이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AI에 대체될 수 있는 직업으로 뭐 손꼽히는 거에 있어서 되게 앞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스스로가 기술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네, 질문하고 싶어요. 네, 저는 항공 승무원이 일단 서비스를 할 때, 승객들이 서비스를 받을 때, 개개인에 따라 서비스를 받고 싶은 그런 방식들도 다르고, 원하는 그게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내에서는 어떠한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계에는 그러한 점이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개인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기계보다 사람이 하는 서비스가 더 승객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개개인에 맞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요구와 그런 원하는 서비스를 캐치해 나가기 위한 그런 생각들과 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하람이도 사실 하람이도 이번 주에 프로젝트 냈고 아주 잘했어요. 유아 교사 해주는 항공 승무원이 꿈이라고 한다면 하람이는 유아 교사가 꿈인데 그 유아 교사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그 비전에 맞춰가지고 이 글을 굉장히 날카로우면서도 진지하게 재미있게 잘한 좋은 글을 낸 친구인데 질문도 또 해줘야겠 정말 물어봄직한 그런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굵직한 남자 선수 출동하세요. 관광학부 김태현, 저는 앞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좀 드리고 싶은데 박용우 대표님이 하신 질문에 그런 박용우 대표님이 하신 질문을 자신의 관점으로 바꾸어서 해석해서 따로 받아들인 점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고요. 처음 그리고 저희들에게 역으로 질문하는 점이 되게 배려와 소통하려는 점이 되게 저는 좋아서 그 점 칭찬하고 싶습니다. 태연이 두 가지 포인트 그지 재밌잖아. 당신의 질문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강의하는 행사를 통해서 그 재밌는 그러니까 내가 쏙 빨려 들어가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강의를 한다 했었을 때 우리한테는 이제 꿈이잖아, 그지? 그게 비전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재해석해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는 거, 그 활용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질문을 강의 속에서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강사가 청자들하고 소통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게 의도가 깔려야지 그게 쌍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쌍방향으로 강연을 진행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지식이 많아가지고 시간도 좋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쓴다고 하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게 좋다 나쁘다라고 OX 표현을 하지 말자고 이런 상황 이게 좋고 저런 상황이 저렇게 좋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일방적인 그런 교육에만 너무 노출돼 있다 보니까 우리한테 결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약도 너무 많이 먹으면은 약물 과용이 되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도 있잖아요. 잘 하면은 병을 물리치는 약이 된다고 하잖아. 지나친 게 지금 문제. 지나친 게 너무 일방적으로 많다라고 하는 게 문제. 일방적으로 주입하고 강요하고 암기한 그게 너무 지나치다라는 게 문제지. 그런 것도 효과적일 때가 있고 뭐 화학 도식 같은 거 외워야 되잖아. 어떤 면에서는 국어단 같은 기본적으로는 그 외움이 필요하잖아. 그런 과정을 우리가 다 OX로 볼 필요는 없지. 모든 것이 철학적 사유조차도 학교에서 국어를 배우는 것은 언어와 문학에 대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배우는 목적도 있는데 이게 12년 동안 공부하고 나면은 국어에 대한 넌덜머리가 나. 수학도 세상을 살아가는 수학적 어떤 뭐 이런 어떤 소양을 갖추자고 하는 면도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수학 숫자만 나오면 현기증이 나고 어지럼증이 나. 뭔가 잘못된 거야. 뭔가 잘못된 거야. 교육의 목적하고. 그럼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지나쳤기 때문에. 너무 일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태연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 유연함이 너무 좋고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소통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포맷도 굉장히 태연 입장에서는 좋았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시간이 아슬아슬하지만은 한 번 더 잠깐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진솔한 글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격으로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소개하면요. 자, 김지선 강사님. 네. 지선 강사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어디서 소리가 영어 소리가 올라오네. I don't think. 내 생각과 동의하지 않는 모양이에요. 누군가가. 자, 네, 강사님 소개해 주세요. 저는 사회복지학부 김지선입니다. 우선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교재를 구입하지 않아 유튜브에 창의융합 콘서트 박용우라고 검색해봤는데 박용우 강사님의 영상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의 도움으로 교재 내용을 구할 수 있었고 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유튜브에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과 세계과학문화 포럼에서 강연하신 영상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공중전화, 신문, 편지, 플로피 디스켓은 우리가 예전에 잘 사용했던 것들입니다. 지금은 휴대전화, 포털사이트, 이메일, USB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사용하던 일상적인 것들이 언제 바뀌었는지 아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선뜻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압으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들이 다 바뀌고 있는데도 정작 본인들은 눈치를 채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강사님께서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뒤돌아보면서 변화를 알 것인가, 변화를 느끼면서 미래를 바꿀 것인가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즉, 관성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 멈춰서 세상이 언제 이렇게 변했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우리가 한 발짝 나서서 세상을 끌고 가볼까? 라고 말하는 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강연에서는 관점의 전환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 예를 들어 매장이라고 하면 우리는 대부분 물건을 파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케팅은 짧고 서비스는 길다라는 책에서 매장은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고객님이 물건을 사시는 곳이다라고 써 있다고 합니다. 관점은 한 끗 차이인데 우린 당연함에 갇혀 관점을 변화시킬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용우 강사님을 누군가는 홍보이사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카카오 커뮤니케이션 전략 고문이라고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가장 멋지게 표현하라. 그것이 당신의 일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다. 라고 박용우 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사님께서는 자신의 직업을 관점 디자이너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강사님께서는 함께 일하는 회사들의 고객들 관점을 바꿔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르게 보이게 하는 일, 관점을 디자인하는 일이 강사님의 직업이라 하셨습니다. 직업을 소개하는 것도 관점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저를 어떻게 소개할지 관점을 바꾸어 고민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강사님께서 절실한 만큼 보이고 절실한 만큼 해낼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스스로에게 나는 절실하게 살아왔나? 나는 절실한가? 절실했던 적이 있었나? 라고 물었습니다. 저에게도 절실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발표 결과를 기다리던 순간이 가장 절실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지망이었던 그 학교 하나만 바라보고 자소서도 쓰고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같은 대학교, 같은 과, 같은 전형으로 저를 포함해 3명이 지원하였습니다. 결과는 저만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많이 우울했고 친구들이 원망스럽기도 했고 밥을 먹다 울기도 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친구들에 비해 내가 덜 절실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반성도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저의 관점부터 차근차근 바꿔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부터 바뀌면 나중엔 세상도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너무 틀에 박힌 생각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과제가 있다면 주어진 과제를 있는 그대로만 보며 그저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만 생각해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리 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성공하고 싶다면서 노력할 것이라면서 틀 안에 갇혀있던 것입니다. 박용우 강사님은 뻔한, 예상되는, 평범한, 익숙한, 많이 봤던 생각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생각에서 관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 카카오, 네이버 등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습관을 완전히 뒤바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박용우 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며 같은 일상이 반복되어 지루한 사람들, 틀에 갇힌 사람들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변화에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고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성 강사님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강의 유익했어요. 자, 지금까지 발표하지 않은 친구 가운데 우리 지선이에게 또 피드백이나 묻고 싶은 질문 받아볼까요? 한 번도 발표하지 않은 선수 중에서. 사회복지학부 김문환 관광학부 이유림 발표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김문환, 그 다음에 관광학부 유림이 이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또 기회를 드릴게요. 우선 두 친구. 네. 사회복지학부 20학번 김문환입니다. 강의나 책을 보지 않았더라도 내용을 잘 알 수 있게 요약해 주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배경을 바탕으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깨달음을 이야기해 준 점이 매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교재가 좋은 것이 책도 있지만은 동영상도 있어가지고 동영상에 뭐 여러 가지 포맷으로 활동했지만 잘 찾았어요. 지선이가 엉뚱한 걸 찾지 않고 그래서 우리 주제에 관련된 걸 잘 찾아가지고 공부했는데 뭐 책을 본 이상으로다가 그 내용을 잘 소화한 것 같습니다. 동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유림이? 네, 저는 초반에 자신의 글 쓰는 상황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야기에 더 궁금함이 생겨서 잘 들을 수 있었고 자신의 절실한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때 굉장히 공감도 가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내가 앞에서도 이제 지선이 글을 소개하면서
모든 글들이 다 파워가 있지만은 특별히 이제 지선이 글 속에서는 자기의 속상했던 시간들 그걸 다시 끄집어낸다는 게 뭐 이렇게 유쾌하겠어, 그치?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그렇게 뭐 유쾌한 얘기는 아니잖아. 그렇지만 우리 지선이가 대단한 친구가 이런 참 힘든 시간들을 감성적으로 속상해 이런 차원이 아니라 대학생으로서 지성인으로서 교양인으로서 성찰하면서 이런 시간들이 나한테 상처로 남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어른들도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 근데 이런 시간들이 상처가 아니라 시행착오로 뭔가 나를 갖다가 다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를 통해 이제 그런 기회로 끄집어내서 연결시켜가지고 그런 기회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하면서 변화. 지선이가 고민하는 것은 점수 하나 잘 받기 위한 그런 변화가 아니라 자기 인생에 이런 어떤 길에 대해서 그런 변화에 대해서 이 친구는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좀 더 이게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좀 익숙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보니까 나는 열심히 사는데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정말 나도 생각을 디자인해 갈 수 있는 그런 도전을 시작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 이건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스타팅 포인트가 이제 막 시작했든 그 좀 진행이 됐든 상관없이 시작을 한다는 것은 절반 간 거 아닌가요? 그런 면에서 그냥 지선이 글 좋았고 또 우리에게 큰 자극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몇 목소리 더 들렸는데 한 친구만 더 들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또 여러분들 지선이에게 질문해도 좋고. 기독교학부 구예빈입니다. 세 사람이네. 다 들어볼게. 자, 관광 들렸고, 그 다음에 구예빈 들렸고, 그 다음에 또 남자 선수 들렸어. 그럼 관광 먼저 듣자고. 관광학부 장인정입니다. 일단 그 절실한 게 뭐냐고 질문을 했을 때 저도 절실했던 적이 있었던 그 부분을 생각할 수 있었고 저도 실패를 했을 때 내가 덜 절실했구나라는 것을 공감을 할 수 있었고 저도 이번 주에 과제를 냈는데 자료를 찾기가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가 보지 못했던 다른 자료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절실함에 대한 공감된 그런 감동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료에 대해서도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절실함이 좋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좋았고요. 그 다음에 또 구예빈? 네, 저는 중간에 나는 절실하게 살아왔나? 나는 절실한가? 절실했던 적이 있었나? 라고 절실함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시켜서 3번 강조해 주시니까 처음에는 그냥 듣다가 나중에는 약간 찔리고 생각도 하게 돼서 뒤에 문장에 더 공감하고 감정적으로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코치보다도 우리 강사님들이 이렇게 집중할 수 있게 자 봐봐. 우리한테 다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충분히 강사의 자질과 자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끼를 발산하자. 그걸 격려해 줄 테니까. 그런 얘기들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피드백을 하면서 격려받고 있잖아요. 그죠? 칭찬받고 있잖아요. 자, 우리 남자 선수 한 친구 또 아까 누구지? 승환이? 홍산입니다. 네, 발표하겠습니다. 네. 지성 강사님께서 저도 과제를 구입하지 않았는데 본인만의 방식으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첨부한 모습이 본받고 싶어졌고요. 또한 스스로의 경험을 발표에 섞어서 얘기를 풀어나가서 전체적으로 발표에 대한 루즈함을 줄여주고 본인부터 바뀌어 나가려는 모습이 자기 발전적인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그 지성 강사님께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본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꿈이 사회복지사인데 제가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가 최대한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사회복지사를 꿈꾸고 있는데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성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부터 봉사하고 제 관점을 바꿔서 이런 세상을 바꾸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지선아, 코치가 먼저 기대할게. 우리 지선이 덕분에 대한민국 미래가 조금은 더 한 사람이 더 많은 사람에게 세상은 나를 기억해 주지 못해요 라고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OECD 국가 중에 1등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힘들어서 그지 그렇게 하는 일인데 좀 더 지선이 덕분에 한 사람이 더 힘을 내고 행복할 수 있는 그것이 성공이라고 나도 정의할 수 있고, 그런 성공은 멋진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꿈을 이렇게 잘 준비해가면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지선 강사를 지지합니다. 자, 오늘 정말 여러분 고마워요. 지난주도 참 즐겁고 유익했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몰입해가지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얄팍하게 점수 받기 위해서 그 표피에서 움직이는 말은 현란해. 말은 굉장히 현란하고 또 좋은 글인데 뭔가 진짜 저런 생각을 하고 저거를 쓴 거야. 그럴 수도 있거든. 기술은 뛰어난데 진정성은 안 느껴지는. 그리고 우리가 비주얼 시대다 보니까 그 포장이 중요한 시대다 보니까 그 포장만을 하는 정말 그런 거에 노출되는 그런 우리를 볼 때도 사실 많고, 그런데 오늘 수업에서 한 친구 한 친구가 사실은 소개하지 않은 더 많은 친구들의 더 좋은 노력들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나는 읽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를 함께 이렇게 잘할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되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시간에도 또 건강 지키면서 잘 만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수업 마쳐도 되겠죠? 마치겠습니다. 그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I love you. I love you. 감사합니다.